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파주 이면지입니다. 이상원입니다. 네,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많이 추워졌네요. 네, 옷도 이제 점점 두툼해지는데요. 네네. 제가 입은 옷은 짜잔 베를린입니다. 통일도시 베를린처럼 네. 우리 파주도 통일되면 쭉쭉 뻗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입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그 120호 파주에서 신문 네. 발행된 걸 가지고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 테니까 얘기하실래요? 네. 자, 보이시죠? 잘 보이네요. 네, 말씀하세요. 네네. 첫 번째 일면에는 그 원형 메주로 고문원 따라 만들어 참간장 어워드 대상 받은 명품 간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메주가 신기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메주는 그 네모나죠? 네모난데 이거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셔봐요. 네네. 이 구본일 씨가요, 그러니까 네네. 간장 한지 뭐 7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 어디더라? 거기 그 순두부 식당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7년 준비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 두부 관련한 그 음식을 만들고 그다음에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편분이 이제 파주 객현리, 덕성면 객현리가 고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향에 이제 올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장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신문에 보이시죠? 이게 네네. 이 동그란 게 이게 된장 만드는 메주랍니다. 메주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그 뭐죠? 그 전통 뭐라 그러지? 고문헌에 있던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발효가 더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요 밑에 이제 칸칸이 세워서 이제 발효가 되도록 습도 조절 같은 걸 하고 그렇습니다. 요 동그란 게 메주죠? 요것도 메주고 요것도 메주고. 아니 그러니까 요건 아닌가? 그렇지,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겠죠 아마도. 예. 그래서 메주 그 농업기술센터, 파주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제 메주 특강 나가고 그 다음에는 백화점 같은데도 네네. 강좌 요청이 와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분을 일면으로 모신 거는 이 슬로푸드 문화원에서 참간장 어워드를 했는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이제 발효와 영양분과 맛과 향미, 이 모든 게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아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개발원과 기술 이전도 하고, 그다음 웰빙마루가 좀 조만간 개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파주 특산물을 이용한 간장을 이제 개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문 나와서 갖다 드리려고 갔는데, 그 두 부부가 이제 막 풀을 베고 있고 장독이 쫙 있고, 그다음 그 인근에는 콩밭. 이분 부부하고 또 동생이 시동생이 같이 뭐 8만 평, 네네네. 2만 평 콩밭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도 쓰고 간장도 만들고. 맛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13가지 간장이라고 하는데 뭐 도토리 간장, 어간장은 들어봤는데 도토리 간장, 고구마장, 순무장, 팥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장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한번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파주에 이런 명장이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나 봐요. 여기 금촌에서 거기까지 가는데도 1시간 조금 못 걸리지만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점점 우리가 이렇게 현대화되면서 전통적인 것들을 버리는데 이런 전통을 잘 이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구본일 간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임진각 여기 상인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노숙 농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기사를 보니까 파주시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생 협의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파주시에서 그거를 네, 못하게 파기했다고 됐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한번 좀 어떻게 취재가 된 건지 한번 네, 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이 대책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 대책위에 네. 그 전 안소희 의원이 집행위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소희 의원은 그 전에 시연할 때부터 여기 임진강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임진각에 이렇게 그 뭐죠? 정식 건물이 아닌 가건물 네네. 같은데 조금- 상인들이 있었죠. 그쵸. 예, 예. 예전에 뭐 이렇게 포장마차라고 네, 하는데 네, 천막같이 해가지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돼 있는 거. 그 네. 칸을 쪼개서 이렇게 장사를 했었는데 네. 임진각 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쫓겨나게 되니까 자기네 생계를 위해서 이거를 인정해 달라. 네네. 근데 그때 당시 뭐냐면 이분들이 자본이 있었던 분이 아니라 네네. 노점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파주시의 건물 안에 임대를 해서 파주시에 임대를 내면서 상업 활동을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면 사실은 자기네가 파주시 건물에 임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자이 어떤 거죠. 네네. 그런 셈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지면 당연히 장사할 자리도 없어지게 되는데 네. 이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어렵고 뭐 삐라라든지 전단이라든지 남북 경색 국면에서도 네네. 장사를 해왔다. 네.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라고 하면서 환경정비 사업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다시 장사를 하게 해달라라는 그 요구를 계속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2017년도에 소송도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패소를 했죠. 했는데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이제 이게 이분들이 법적으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파주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검토하는 걸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네네. 검토하기로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계속 이 상생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임대했던 상인 네 분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네네. 이제 서로 협의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2.5평, 그러니까 컨테이너 네. 크기의 공간. 네, 공간을 하고 그다음에는 뭐 우리가 건물을 지어줄 수 없으니 컨테이너를 준비를 해서 하고 또 어떻게 해라라고 하고 그다음 파주시는 여기 신문에도 나온 것처럼 상하수도 이 배관 뭐 정비도 다 하고 그러니까 파주시도 준비를 했고 네네. 상인들도 준비를 했는데 8월 달에 갑자기 파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컨테이너도 그 상인분들이 50% 해가지고 그렇게 네네네. 제작. 예, 예. 돈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네. 이제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상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네. 위치 조정도 하고 네네. 해라라고 파주시에서 했고 또 했고 그러면서 이제 협의가 잘 돼서 이분들은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고 이제 임대료를 파주시에 내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8월 달에 딱 깨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이제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렇게 쫓겨나지 않았던 지금도 이제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이제 그 상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예, 그렇죠. 그 상인들도 그러니까 원래 7월 말에 나가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네네. 우리도 해달라. 라고 음. 이제 요구를 하니까 파주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해지고 그래서 형평성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상생 협의 자체가 파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네네네네.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임진강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 중에는 좀 아프신 분도 네, 계시고 암투병 하시는 분, 예, 그래서 자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신문에 보면은 이게 뭐죠? 하수관. 네네. 예. 그런 것도 상인들에게 제공하려고 공사까지 다 했거든요. 네, 하수시설도 공사를 했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그게 그 그 전에 왜- 뭐 이렇게 했었던 자료들도 있고 할 텐데 무슨 자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하자 뭐 협력하자 뭐 이런 서류 없이 그냥 서류 없이 그냥 글쎄 그거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음. 그거는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보니까 또 새로 지어진 임진가 거기에는 뭐 프랜차이즈 그렇죠. 업체들이 들어왔고. 곤돌라가 지금 영업을 시작했잖아요. 네. 곤돌라 1층에는 음, 프랜차이즈 무슨 대형- 도넛이었나? 하여간 뭐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게 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정비돼 있는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만 네네. 똑같은 민간 자본이어도 그런 사람들만 장사하게 되고 이렇게 자본이 없는 그러니까 시에 임대료를 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상인들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인도 있는 상인, 없는 상인 차별받게 된 거 아닌가 이런. 보니까 30년 넘게 이렇게 장사하셨던 그렇죠. 상인분들이 네. 계신데 아무튼 좀 파주시가 여러 가지로 좀 힘들겠지만 좀 잘 그분들과 좀 협의를 잘 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네, 찾아가서 네.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네네 한번 할 찾아가 수 보세요.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왜냐면 이게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또 이 상인들도 그동안 뭐 다른 대책을 고민했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분들 입장에서도 노숙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일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 음. 좀 관심 갖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또 파주시 천안택시가 네. 처음에 한 14개 마을로 시작했다가 46개 네네. 마을로 확대 운영을 한다라는 짧은 뉴스도 있네요. 네네. 그래서 뭐 시민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주민들은. 맞습니다. 네. 마을버스가 1시간에 한 번 오거나 1시간 반에 한 번 오는데 그 버스를 기다리니 천원택시를 불러서 천원 타고 가서 문산읍이나 이렇게 대중교통이 발달한데 내려주면 거기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떤 대중교통 그 전문가들은 이제 마을버스 공영제보다는 차라리 이걸 확대하는 게 공영제한다고 버스 회사에 돈을 주는 액수면 그 시골 외지의 마을에 천원 택시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라는 네.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더 확대돼 나가면 그 이렇게 좀 약간 벽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는데도 이제 쉽게 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확대돼 나가기를 요즘에 바랍니다. 택시 업체들도 되게 힘드니까. 힘든 상황에서 네, 그렇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네네. 더 확대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교통은 좀 이제 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화성도 무상으로 이렇게 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네네. 합니다. 그리고 가막산에 그 네네. 야간 조명을 했대요. 예. 7억을 들여서 음, 그래서 이제 밤 불빛을 밝혀놓고 좀 한다고 하는데 이 나무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시에서는 이제 그 경관 조명으로 경관을 조성해서 사람들을 끌어서 이제 일명 전시행정인가요? 아니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봤는데 멋지긴 하겠죠. 그런데 7억을 들여서 했다고 아니 뭐 시연들이 알아서 잘 했겠죠. 감사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 5,000원 내는데요. 네. 그 입장료 중에 이제 적성면에 가서 이제 3,000원 이게 그런 이 가맹 그 뭐죠 관람 이게 할인 가맹점에 가면은 저기 2,000원. 예 관람표를 내면 2,000원을 이제 2,000원어치 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괜찮네. 한번 가막산 구경 가봐야 될 놀러 것 가보시기 바랍니다. 9시까지 11월 달부터는 9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다음에는 여기 맥금동 주민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이제
매금동이 이제 여기 금천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매금동인데 거기가 옛날에 온천구역이라고 해서 개발도 못하게 하고 농사만 열심히 지었던 데거든요. 근데 그 매금동 제일 안쪽에 그 두성이라고 예, 예. 이게 청소업체예요. 청소업체가 이제 파주시 청소를 위탁받고 있는 업체인데 쓰레기 분리장을 그 거기에 한다고 매금동 안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금동 이렇게 있으면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끝에 네네. 거기에 쓰레기 선별 처리장을 만든 거예요. 거기 하겠다고 이제 임대를 해갖고 와서 이제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청정구역에 웬 쓰레기차가 다니냐, 그리고 논길에 왜 다니냐,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 주식회사 두성에서는 자기네 영업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14억을. 근데 이제 졌죠. 아니 그거는 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위탁을 받으면서 선별 처리장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여기 매금동에 거기 빌려서 거기를 선별 처리장으로 쓰려고 했던 거죠. 우선 시가 좀 주민과 좀 얘기를 안 하고서 바로 한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파주시 체육회 회장 선거 부정 의혹 제기한 직원 3개월 중징계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지. 체육회가 이제 예전에는 체육회장이 지자체 회장,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 그러니까 체육회 회장은 파주시장이 되고 부회장이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뽑힌 사람이 부회장을 하면서 이제 운영됐었는데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올해부터. 그래서 직선제로 바뀌어서 체육회 대의원들이 회장을 뽑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의원 그러니까 만일 후보가 단일화되면 굳이 대의원 투표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보가 둘이 나왔는데 둘 중에 이제 우리 무슨 투표까지 하냐.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를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나오자. 그러면 이제 무투표 당선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보가 단일화돼서 이제 무투표로 회장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정당하게 후보가 단일화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는 체육회 대의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서로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체육회 안에 있는 엘리트 팀장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이유로 이제 그 직원을 징계 3개월 정직이라는.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후보가 한 명이면 한 명이더라도 이렇게 찬반 투표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체육회 경기도 체육회 정관도 보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게 그냥 단일 후보면 무투표 당선이 되게끔 그렇게 규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개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표 안 하고 하고 싶은 의욕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짬짬이로 이렇게 누가 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민주적인 절차가 조금 훼손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우리 국장님이 좀 하시고 싶은 것들 한번. 아니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매월 후에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서라고 해서 종교기관을 찾아가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파주 책 보이나요? 네, 제가 이렇게 정토회를 찾아갔습니다. 정토회가 이제 파주법당이 있고 운정법당이 있는데 운정법당을 찾아서 정토회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취재를 해서 이렇게 사진도 싣고
정토회가 뭐 하는 데인지 네네. 어떻게 마음의 안식을 찾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슬람 사원 갔었고, 이슬람 사원 갔었고 지난번에 그다음에 교회에도 갔었고 은퇴. 교회가 많죠. 네. 교회는 세 군데 정도 갔고요. 원불교도 갔었고 그다음 불교는 약천사 가고 여기가 두 번째인가 본데요. 예, 기독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종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종교가 있나요? 저는 기독교 네네네. 있으니까 네. 종교가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아니 모든 종교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쁜 짓 하라고 하는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선하게 살고 그러려고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근데 한번 이렇게 근데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지.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네. 이제 갤러리 움에서 이제 이게 진경이라고 네, 네. 블랙 진경이라고 해서 할 건데요. 네, 네. 저도 궁금해 가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이 밑에 비닐 있는 게 봉지, 검은 비닐 봉다리, 예, 검은 비닐 봉다리에서 어떤 표정을 입고 이거를 이제 캐치를 작가가 했는데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이거 수목 선수한 줄 알았어요. 예. 그렇죠. 그거를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또 이제 그 롯데 아울렛에 네. 난장판이라고 이제 작업 공간이 생겨요. 근데 네네. 이제 레지던스도 하고 그다음에는 그 아트 상품 판매하는 것도 하고 공연도 하고 네. 작업 공간도 대여해주는 이런 그 공간이 생기는데 11월 중에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새로 멋있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신문 우리 종편에 보면 신문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탁 뜯어내고 이거 한번 할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하십시오. 이렇게 화면에다 비치는 것보다 그런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자랑할게요. 지금 여기에 꿈의 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꿈의 학교 이름이 뭐죠? 통합버스. 통일품은 통합버스라고 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올해 이게 교육청에 이렇게 꿈의 학교를 냈어요. 네네. 냈는데 뭐냐면 통일을 버스킹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통일에 관한 얘기들을 가사로 그렇죠. 만들어서 이제 여기 파주도 돌고 대구도 홍대도, 돌고 목포도 돌고 홍대도 돌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냥 랩도 하고 개사를 해서 떠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졸지에 뭐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 통일부 주체로 하는 통일 가요제? 뭐 네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데 막 이렇게 프로급들이 나오는데 이 노선을 딱 바꿔서 이제 통일 가요제로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갔는데 통일로 가요제에 예선에 통과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유튜브에 가면 통학버스라고 있는데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이 친구들이 본선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꼭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아요 꼭꼭 눌러주십시오. 소리가 잘 나던가요?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잘 나던데요? 그런가요? 네, 경쾌합니다. 어떻게 들려드릴까요? 지금? 그럴까요? 어떻게 하지? 네. 잠시만요. 유튜브에서 통일품은 학생 버스커. 이제는 우리가 노력할 차례인가봐. 다 같이 소리쳐 만세라고. 통학버스 만세. 모두 일어나 70년의 기다림을 외쳐라. 자, 가자. 오늘 다 같이 통일을 노래하러 가자. 이런 한번 제가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인가봐. 다 같이 소리쳐 만세라고. 통학버스 만세. 여기 문산 공중 학생하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생
임진초등학교 2명, 문산북중 4명, 문산동중 5명, 수업중 2명 이렇게 13명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파주 시민이 누구나 좋아요 짝짝짝짝 눌러서 이 친구들이 통일로 가요제에서 본선에 진출해서 네, 수상하는 네네네. 명예까지 얻을 수 있도록. 그럼 애들에게 얼마나 큰 그럼요. 힘이 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파주 청년 다빈이라고 이렇게 네네. 여기 파주에 지금 부산 영화제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오. 그리고 노푸른 하늘이라고 가수 유명하던데요. 이 친구가 음악을 같이 싱어송라이터 노푸른이 아니라 곽푸른 하늘하고 네네. 기타리스트 최한솔이 같이 음악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파주에 유수한 인재들이 많네요. 네네. 암탉이 울면 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큐 어떻게 볼 길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네. 이렇게 뭐 쭉 한번 훑어봤는데 뭐 이렇게 더 하신 말씀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네. 아니 저기 뭡니까? 네. 다른 거 없어요? 네네. 저희 신문에는 이제 요리랑 과학이랑 그 책 소개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들께 페스토 파스타를 이제 그죠? 즐거운 덮밥 맛있는 음식에 이제 박경희 요리 전문가가 이제 하는데 이분 특징이 뭐냐 너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뭐 딱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막 하고 싶은데 네네. 집에 일찍 가야지 되는데 일찍 못 가서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안 그러면 홈페이지 보시면 있으니까 찾아서 그걸 따라서 하시면 제철 밥상 건강한 요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분은 이제 채식 요리 공간이라고 녹두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 이제 이렇게 교화 산남리에서 녹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렇게 집안에 그러니까 텃밭에서 이런 채소를 키우고 그걸 바로 따다가 차를 만들어주고 또 바로 따다가 샐러드 만들어주시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요리를 쭉 연구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 녹두라는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호는 이렇게 리뷰를 해보고 우리 국장님 그 파주에서 네네. 구독자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홍보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게 보이나요? 저희가 6주년입니다. 6살 됐는데요. 6주년. 네. 6주년이 됐는데요. 네. 조합원들도 좀 많이 좀 더 하셔야죠. 네, 조합원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조합원이 느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요 영업도 못하고 어디 가서 광고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낑낑대고 있는데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협동조합 신문이 지속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문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이만큼이라도 기여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6주년에는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되고 그래서 다른 어떤 행사를 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희망 꾸러미를 이제 배달할 생각입니다. 이 희망 꾸러미는 이게 저희 신문사가 이제 2024년도 되면 10살이 되는데 그때 파주의 젊은 청년 18명이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모토를 내걸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허덕거려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주 지역의 참 언론으로서 권력을 잘 감시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주는 그런 신문사로 더욱더 성장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합원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참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하고 그런 거 많은데요. 좀 시민 여러분이 키워주시면 파주에 건강한 언론 기업이 되고 언론 협동조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들이 일하는 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만든 희망꾸러미가 이제
수리술술, 알뜰살뜰, 요리조리, 두리둥실 이렇게 이제 4가지 상품을 희망 꾸러미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사시면 파주에서의 희망을 키워주신 게 되고 파주의 청년들이 꿈꾸는 기업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이제. 많은 동참과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연락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질까요? 네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